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코스닥 위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막판에 조금 반등을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양봉이 많이 나왔죠. 그런 코스닥이 조정을 보인다. 어쩌면 당연한 그런 추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시장을 누를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엄청나게 코스닥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체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많이 보였던 그런 하루였고, 알테오젠 오늘도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차트가 좀 다르죠. 넥스트 거래를 좀 빼고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저께 좀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양봉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요때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거래소 선물까지 다 매도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기관의 움직임이 보시면 많이 팔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만 팔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금융투자가 선물과 연계돼서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크게 안 빠졌어요. 코스닥 시장은 양기관이 동시에 거의 급락할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를 하루 종일 꾸준히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 최근 들어서 오늘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830억을 코스닥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좀 어려운 코스닥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기관들은 장기 투자를 잘 못해요. 조금 올라가면 또 팔고 빠지면 사고. 그나마 연기금이 좀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연기금도 코스닥 시장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죽어라고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그것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개인은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으로 변경이 돼야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 오늘 무자비하게 나왔죠.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2200억이 나왔어요. 하루 종일 2200억 프로그램 때려버리니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매 동향 요것만 보시잖아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얼마큼 때렸는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래서 반등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으로 돌아가서, 알테오젠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특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투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거의 모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추세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은 열심히 사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매수하는 시장에서는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으로, 이런 수급으로 바뀌어야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호재, 이런 것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UBS 레포트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 자, 오늘은 키트루다의 그 바이로 시밀러 투입에 대한 필사적 대응. 이거는 머크의 얘기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가만히 있다가는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뭐 40조에서 거의 20조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면 가격이 어쩐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럽에 같은 경우도 뭐 컵세팅이라든가 루툭산,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들이 등장을 했는데 2년에서 3년 내에 가격이 30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싼 걸로 가겠죠.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대 이상의 효능이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싼 값에 바이오 시밀러로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약품이 점유율이 절반으로 급감하는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머크가 IV로만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출이 반토막 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SC 제형으로 전환을 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UBS는 뭐 되게 전환율이 늦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머크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빨리.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아무리 끌어도 2029년에서 2030년에는 이제 해제될 것 같거든요. 요 전까지 나머지 이제 한 5년 안으로 SC로 상당히 많은 전환을 최소 50% 정도는 전환을 시켜놔야 그 나머지 이 50% 따른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방어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가지고 크게 매출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보험사 청구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하면 제약사하고 보험사 협상이 계속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꾸 보험사들이 가격이 싼 시밀러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점점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키트루다가 작년에 40조인데 매출이 20조로 반토막 난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가 있으면은 아이브리는 반토막이 난다는 걸 누구보다도 머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시밀러 들어오면은 매출이 반토막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게 1등 항암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특허만 풀렸다 하면 피라냐처럼 엄청나게 접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크는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키트루다 SC로 전환을 해야 되고, 바이오 시밀러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SC 쪽으로 유도해서 전환율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BS의 말이 안 되는 거죠. 머크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해서 SC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5%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최소 40에서 50%는 해놔야 돼요. 엄청나게 전환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IB 쪽보다는 SC 쪽으로 사용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밀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선호도가 이제 높여서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입장도 잘 모르고 그런 레포트를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피하 주사는 편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편의성이 있죠. 그 노인들 보면 혈관이 얇아가지고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혈관 하나 잡는데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바늘 여러 번 찢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통이 크겠죠. 그래서 또 이제 요게 그 아이브로 가면은 뭐 길게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라고 하면 혈관을 또 잡아야 돼요. 또 세 라인을 잡아가지고 또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놓는 게 아니라 요 끝나면 또 놓고 또 끝나고 또 놓고, 그러니까 환자가 상당히 힘든데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성 측면, 병원 입장입니다. 투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사실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와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한번 회전이 안 돼요. 한번 들어오면은 환자들이 꽉 찼기 때문에 뭐 5시간, 6시간씩 맞아야 되는데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전율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C 제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인건비, 시설, 운영 부담이 상당히 적고 아무래도 회전율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저렴할 수 있겠죠. 덕분에 전체적으로 그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율이 좋으면은 뭐
간단하게 1, 2분 맞고 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환자 유지율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SC 쪽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마케팅을 또 많이 하겠죠. 뭐 그쪽에서 편의성을 강조한 SC 제형으로 전환을 병원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에 따른 마케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키트루다에 따른 이제 로열티하고 뭐 영업이익,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계속 50%씩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자, 보시면 키트루다 매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내년에는 3천억대, 그 다음에 9천억대, 그 다음에 2028년에는 1조 4천억대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처음에는 뭐 약해지겠지만 30%, 50%, 2028년에 5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상당히 고성장을 하는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주식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멀티플을 40배 잡으면은 뭐 112만 원이고 60배 잡으면은 168만 원인데,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키트루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투도 있습니다. 에너투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임상이 뭐 당겨질 수도 있는데 2030년 좀 여유 있게 잡으면 2030년부터 영업이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때도 1,000억, 3천억, 4천억에서 5천억대까지 계속 그 키트루다가 계속 이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또 에너투가 메꿔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2030년 이후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근데 에너투만 있느냐? 아닙니다. 인핀지 SC가 또 있죠. 이것도 전 30년 당길 수도 있는데 여유 있게 30년으로 잡으면 이렇게 또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해도 조 단위로 들어와요. 물론 2030년 넘어가야 나오겠지만 주식은 항상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또 많아진다 그러면 에너투, 그 다음에 인핀지, 그 다음에 키트루다까지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3조 원대, 최소 2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그것도 한두 달 나오는 게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을 점토방 이런 데 보면 뭐 되게 또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뉴스만 보고 혼자 흥분해 가지고 뭐 10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내가 샀다가 빠지니까 욕하는 건데, 사실 이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은 단타 친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딴 데 가세요. 여기 절대 안 돼요. 알테오젠을 단타 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점에 잘 잡으면 뭐 좀 나오겠죠. 이거 나오겠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단타로는 답이 없는 주식이에요. 대신에 1년에 50%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타로 가시는 분들이 오래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실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런 구조의 주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담고 있을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빨리 거래소 쪽으로 이전을 해야 지금보다는 더욱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은 이제 뭐 기술 수출이나 뭐 다른 거 나와도 잠깐 또 올랐다 밀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빨리 코스닥에서 벗어나는 거래소 이전 소식이 나와야 지금보다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은 수급이 워낙 우선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로 때려버리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이 하락에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경우는 뭐냐? 자, 2차전지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졌잖아요. 몇 년 빠집니까 벌써? 3년, 4년 빠졌는데도 지금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숫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숫자가.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빠질 리가 없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니까 2차전지 섹터들이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과연 그러면 여기서부터 영업이익이 줄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이 안 나오거나 이랬으면 빠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알아서 판매 로열티 들어오고 또 2028년부터 또 로열티 들어오고 에너투, 인핀지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과 또 추가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소 2040년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놀고 있지 않잖아요. 또 기술인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로 품목화도 만들 거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 되는 거거든요. 뻔히 보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이 뻔히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테오젠 한번 보세요. 탄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갈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을 진을 빼놔야 돼요. 사실은 기관 외국인들이 나중에 땡길 때 보면 이렇게 안 갑니다. 엄청나게 땡겨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진을 빼놔야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올라갈 때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벌써 치고 나가서 고점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핑계들 UBS 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뭐 특허가 어쩌네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너무 갇혀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래소 시장으로 가서 꿈을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거래소 이전이 절실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곧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연내에도 뭐 좀 기술 수출 나온다고 하니까 양봉은 언제든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테오젠으로 단타를 치고 뭐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단타 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1년에 50%, 100%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 올해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돼요. 올해도 이제 물론 2천억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에서 3천억, 3,500억, 그다음에 4천억, 5천억 조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SC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또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뭐로 또 악재를 할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허 문제도 뭐 거의 승소에 가깝고 가처분 신청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처분 신청하면은 매출이 40조짜리에 대해서 가처금에 대한 보증금을 얼마가 되는데요. 뭐 할로자임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요? 못합니다. 5조 정도도 안 되는 회사인데 40조짜리를 막는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5조 이상이 뭡니까? 거의 10조 이상 더 넣어야 되는데 공탁금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뭐 프로그램으로 빠지고 많이 올라서 코스닥이 빠지면서 빠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악재가 없어요. 하다 안 되니까는 이렇게 27만원 레포트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누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악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올라갈 때 다 팔 거 아닙니까? 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1년에 영업이익이 50% 이상씩 그것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늘어나는 기업을 매도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에 거래소 이전하는 그 타이밍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 바로 알테오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